그 다음에 이제 인홀해요. 인홀까지밖에 못하겠어. 인홀은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는 생명체예요. 만물이라고 보셔도 되고, 인간이라고 보셔도 되고, 생명체라고 보셔도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 너구나. 너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인목이에요. 예, 소위 쉽게 말하면 그냥 뿌리라고 보셔도 돼요. 금수목의 첫 번째 단계예요. 금을 수기에 풀어서 새로운 생명체로 내놓는 거예요. 그게 첫 단계가 인목이에요. 하늘로 보면 갑이죠, 그죠? 하늘에 이미 생겼다는 생기가 갑자, 을축, 병인 이런 식으로 지나와 가면서 처음으로 생명체가 이 지구에 태어난 거예요. 자수가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체의 근원일 뿐이지. 생명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지세수설하고 입춘하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명리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명체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죠. 근데 생명체 있는 걸 누가 몰라. 근데 그걸 사회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지 뭐. 그게 아기를 누가 생명체 아니래? 다만 명리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그 어떤 개체의 생명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동지세수설과 입춘설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사주팔자는 뭐 인간적인 그 어떤 관념상으로 보면은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체지 그게 어떻게 생명체가 아닙니까? 근데 사주 명리적으로는 인월이라는 거죠. 그 태어난 순간을 가진 게 사주팔자는 태어난 순간의 시공의 기록이잖아요. 그죠? 태어나기도 전인 거를 기록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좋게 애 하나 내보려고 열심히 뭐 날짜까지 맞춰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배 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뭐 제대로 맞춰서 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날짜 잡아봐야 미리 나와버리거나 아니면 뭐 이래버리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것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결정하는 거지 나오기도 전인 걸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명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뭐 어떤 그냥 평소에 그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어찌됐든 근본적인 금수목의 첫 단계가 인월이에요. 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이 세상에 드디어 새로운 생명체가 실제적으로 드러났구나. 이런 의미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체 처음 나온 건데, 이 처음 나온 게 잘못되면은요, 죽어버려요. 인월인데 막 미년이 오거나, 인월인데 사오미로 흘러가지고 이 수기가 없거나, 왜? 인울은 임수를 빨아먹고 살거든요. 병화를 빨아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적천수에 아니 궁통보강에서 내가 틀렸다고 맨날 떠들어대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임목은 사오미로 흐르면은 공부 안 하고 밖으로 싸돌아다녀 버린다고 그랬죠. 공부를 못 해요. 수기가 말라서. 수기라는 건 침잠하는 거거든요. 내면을 다지는 거고 사오미는 내면은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인 이러면 공부 잘할 것 같아도 공부 잘 안 해요. 왜? 밖으로 날라리과 돼버리는 거죠. 근데 수기가 있으면 잘하죠 또. 어찌됐든 요게 생명체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사오미로 흐를 때는 생명체가 죽어버려요. 혹은 미를 만나면 또 인미로 죽어버려요. 저기 그 토의 조합 중에서 인미조합 이거를 귀문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인목이 미토 안에 안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치 엄청 빨라요. 그래서 서울대 가려면 인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미 이렇게 있으면 머리 영리해요 보통. 죽기 싫은 거지. 눈치 빨라요. 근데 원국에 없는데 인복이 있고 원국에 없는데 미토가 왔다 대운에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숙이 없다면 그 잇목 미토 안에 들어가 죽어버립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아니면 암 같은 거예요. 생기 자체가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사형이, 그래서 인사형이라는 게 인월인데 사화가 이 사월인데 잇목이 옆에 붙어 있는데, 그거를 잇목을 쭉 당겨와가지고 잇목에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간목의 기운을 빨아버리면은요, 그 간목 자체가 시들시들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고 꼭 인사형이 있다고 죽는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생기 자체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생기가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숙기가 강하면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단점은 있어도 더럽게 오래 살아요. 근데 이 생기가 없으면은 사람이 시들시들해요. 우리 그 채소 밖에 내놓으면은 시들시들한 거랑 똑같아요. 살림 잘하는, 누가 살림 잘하지? 하여튼, 그래서 이게 채소를, 생기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집에 동쪽에 놔둬야 되겠죠. 그죠? 묵은 된장이나 이런 거 어디 둬야 돼? 술방에 놔야 되겠죠. 그죠? 진방이나 인묘진 쪽, 동쪽에다가는 이렇게 나무를 그쪽에 키워야 되겠죠. 아니면은, 채소를 사왔다 그러면은 오래 그 채소를 유지하려면 동쪽에 놔야 되겠죠. 저기 묵은지들은 저쪽 그 신유술 쪽에 놔야 되겠죠. 근데 묵은지들을 저기 동쪽에 두고 정반대로 두면 한번 그렇게 살림해봐요. 한번 그렇게 되나. 상추를 갖다 놓고 서쪽에 놔두고 동쪽에 놔두고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나 나중에. 그러니까 잇목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글자로 잇목, 호랑이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본적인 새로운 생명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숨줄이에요, 목숨줄. 신유술하고 틀려요. 그거는 목숨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근데 인묘지는 아니에요. 거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묘월에 태어난 사람은 유대운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한 방에 가요. 예전에 묘월 여자가 있길래 한국에서 이렇게 부부인데 이렇게 내 후배의 부인인데 묘월이길래 혹시 2005년도에 몸이 안 좋았겠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 중국 처음 왔을 때요. 신랑이랑 그때 처음 왔는데 아픈 게 그냥 처음 중국 와서 적응 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냥 묘목이 자라려는 속성 자체를 유금이 와서 자르면 아픈 거야. 이유도 없어 그냥. 요 두 가지의 속성 자체가 그 근본적인 타고난 기운 자체를 돌려버리는 거지. 물형이 변화가 와버리는 거야. 근데 묘월에 태어났으면 저기 유금에 걸리면은 그냥 맛이 갈 수 있다고. 문제는 원국의 시주의 경금이나 신금이나 유금이나 신금이나 요런 게 있으면은 그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미 원국에서 두들겨 맞는 데에 익숙해요. 이거는 거두어 들이는 수학의 개념으로 써요. 하지만 그래도 묘월에 유금한테 두들겨 맞는 거는 수학을 할 수 있을지라도 몸은 그닥 좋지 않아요. 근본적인 속성 자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잇목을 그냥 호랭이, 정관격, 평관격, 요딴 개똥 같은 거나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잇목이라는 생기가 죽었냐 살았냐는 사주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거예요. 잇목이 미토에 들어가는데 미토에 들어가도 생기가 없으면 안 좋아. 이거는 건강이 안 좋아. 나중에 토에서 다시 하겠지만 요 새로운 생명체 하나 요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주를 풀 수 있는 사주가 엄청 많아요. 이걸 그냥 그냥 평관 정관 식신상관 이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십신은 십간, 십이지지가 나온 다음에 나온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것 때문에 십신 때문에 더 망가졌다니까?
사주 명리가. 그래서 인목을 볼 때는 요건 생기네. 요것이 상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보셔야 된다. 비틀어지면 문제 생긴다고. 말라도 문제 생긴다고. 그 다음에 인월은 두 번째가 축토라는 것은요. 사유축 삼합을 해요. 거기에는요. 유금이라는 사유축 삼합이 마감됐어요. 근본적으로 어떤 열매라는 개념, 생명체가 없는 개념, 혹은 단체라는 개념, 요 사유축 삼합을 벗어난 개념, 그 다음에 금이 처음으로 목으로 바뀌었다는 개념, 요 개념에서 하나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요. 과거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새로운 생명체를 얻었어요. 과거를 다 버린 거예요. 나는 과거를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쓸쓸한 의미를 가진 글자예요. 외로웠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혼자고. 왜? 나의 근본 터전, 근본 뿌리를 벗어났어요. 가장 근본은 해자축이에요. 두 번째가 인묘진이에요. 세 번째는 사오민, 해자축은 완전히 시족사회 같은 거예요. 엄마, 자식, 뭐 이런 거예요. 인묘진도 자기 형제들 같은 거예요. 사오민은 완전히 딴 사람들하고 놀아요. 신유술도 완전히 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해자축 근본적인 자기의 시족사회를 벗어난 게 처음으로 벗어나서 막 친구, 형제, 뭐 기타 이런 근본적인 자기의 그 피부치를 벗어난 첫 단계가 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혼자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될 의무를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쓸쓸하겠죠. 그죠? 고독해요. 혼자예요. 외로워요. 혼자 놀라고 그러니 거기다가 또 처음 나왔으니까 혼자 놀라고 그러지 여럿이 놀 수 없잖아. 인목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팔자가 고독해요. 그래서 저도 일지궁에 인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놀아요. 누구랑 같이 노는 거 그닥 좋아하질 않아요. 그냥 지금도 여기서 혼자 살지만 그냥 뭐 그렇게 돼요.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단독 부서에서 기획부에서 일해요. 주로 3명이 놀아요. 3명 이상 잘 안 놀아요. 홀로라는 개념이 강해요. 근데 저기 태양님처럼 인오로 있다는 거는 조직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조합이 인오라고 그랬죠. 그죠? 이야기 했나요? 네. 예. 그런데 인오가 있는 것과 인목만 있는 것은 틀려요. 인목은 혼자 놀라고 그래요. 인오가 있으면 여기서 이 기획 플러스 실행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이 사회 직장 생활 하기엔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사업은 안 돼요, 또. 골 때리게. 직장에서는 좋아도 사업은 안 되는 개념이고. 어찌됐든 인목만 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쓸쓸함, 고독함, 혼자 놀고 혼자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고 나의 근본 터전을 벗어났고 그러니까 이 인목 자체에도 멀리 떠나는 개념이 있어요. 축토 인목 요 자체가 새로운 터전으로 떠나다. 그러니까 기축경인년 요 과거로 보면 기축년, 경인년, 요때의 사람들이 이 새로운 터전으로 떠나요. 혹은 새로운 직장으로 가요. 혹은 뭔가 변동을 줘요. 혹은 집을 이사를 해요. 뭐 이런 식들 있죠. 바꿔달라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떠나라. 뭐 기분 좋게 떠나면 좋은데, 그닥 기분 좋게 떠남은 아니에요. 인목 자체에 뭐, 그러면서 인축인 여기 안에는 묘한 속성이 하나 있어요.
축토에 있는 걸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축인이에요. 왜냐하면 인목은 축토에서 왔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축의 속성에는 축토 안에 있는 유금을 인목으로 돌려놓는, 즉 유금이라는 열매가 이제 처음으로 뿌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축중 유금이 인목으로 첫 모습을 바꾼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인축에 또 두 개의 끈끈한 끈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러니까 아주 골 때린 곳이에요, 인축이. 둘이 당기는 힘도 굉장히 강하면서 이 유금을 인목으로 밖으로 꺼내 놓으면서 그러면서도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이런 속성이 인축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곳으로 떠나려고 하는 속성까지 있어요.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축이 재밌는 물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불법비리, 야반도주, 강탈, 재물을 다 터는 게 아니야. 재물을 일부 털어서 도망가는 것, 남의 여자나 남자 강탈하는 것, 강간하는 것, 간통하는 것,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요. 뭔가 축토에 있는 거를 인목으로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둘이 합하는 속성 자체가 강해요. 왜냐하면 인축에는 그런 합하는 속성이 3개나 있어요. 암합한다는 그 암합이라고 그러죠. 그 암합하는 속성 중에서 가장 강한 암합이에요. 그럼 다행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축토에서 인목이 나왔죠, 뭐. 그런 게 인축에 좋지 않은 물상이에요. 그런데 뭐 꼭 좋지 않은 물상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또. 심지어는 은행 털다 이런 것도 있어요. 좋네. 그런 게 인축 암합인데, 어찌됐든 속성 자체가 그것도 자축, 오미,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강한 합을 가진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인목의 그 근본적인 속성 자체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실질적인 이 생명체란 말입니다. 실질적인 생명체, 실질적인 지도자, 세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생명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강할 수밖에 없고, 인목은 또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요게 종교적으로 보면 유교예요, 유교. 그리고 공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인목이라는 건 세상에 처음 났기 때문에 앞길이 구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목에서 손님이 왔다, 무인에서 왔다, 혹은 갑인에서 인에서 왔다 이러면은 뭐 좀 투자하려고 그러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투자는 단기는 안 돼요. 오로지 장기밖에 안 돼요. 왜? 최소한 5년 이상을 봐야 돼요. 왜냐면 막 나왔는데 어떻게 금방 결실이 얻어집니까? 그 공자가 죽도록 세상을, 지도자들이 이 백성 토를 다스리고자 다스리는 그 설법을 하느라고 전 중국을 돌아다녔지만 끝내는 쓸쓸하게 죽었잖아요. 왜? 그런데 지금은 또 알아주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목은. 그냥 단타로. 그래서 인묘진 이런 사람들은 단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장기적인 걸 보고, 신유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타를 좋아해요. 결과만 중요하고, 그냥 빨리빨리 결론이 나는 걸 좋아하고, 후딱후딱 과정 중요하지 않고 결과. 근데 인묘진이 많은 사람들은 또 안 그래요. 수영언니 단타예요? 네. 목이 없지요? 네. 결론을 빨리 보려고 그런다고. 근데 인묘진은 키우려고 그래. 절대로 단타 안 봐. 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지가 다 수목으로 돼 있어가지고 단타 별로 안 좋아해. 오랫동안 오래 키워 잡아먹어야지 뭐 이런 식이지. 근데 인목이 오면 하여튼 자고로 5년 정도의 투자 기간은 가져야 되는 거요 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신유술에 왔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쇼타임이라고 하지. 빨리빨리 그냥 단타로 먹고 튀세요, 먹튀 하세요 이래야 되겠지. 근데 그 신유술에 왔는데 장기로 하세요 이딴 얘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임묘진이 왔는데 그 단타로 먹튀 하세요. 이런 얘기 하면 또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때 오는 기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임목의 뜻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빠이빠이.